안녕하세요. 서울 금북초등학교 교사 조현기입니다. 오늘은 실증 성과 활용과 확장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교실에서 수행한 에듀테크 실증이 단순한 체험을 넘어 어떻게 연구 성과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교육 현장에 확산될 수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수행하는 이 실증이라는 행위가 단순한 테스터 활동이 아닌 연구자로서의 도약임을 확인하고 실행 연구의 구체적인 과정인 설계와 실행, 데이터 분석, 그리고 성찰의 과정을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혼자가 아닌 팀 기반의 전문적 학습 공동체 활동으로 이를 어떻게 확장할 수 있을지 비전을 공유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스터에서 연구자로. 우리는 에듀테크 실증의 본질적 가치를 다시 발견해야 합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스스로를 신제품을 먼저 써보는 얼리 어답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교육 현장의 연구자라고 생각하시나요? 실증에 대해 흔히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바로 기술적 테스트베드의 역할입니다. 이는 기업이 주체가 되어 제품의 기능적 오류를 찾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실은 다릅니다. 우리는 교육적 리빙랩을 지향해야 합니다. 주체는 바로 선생님과 수업이며 목표는 교육적 타당성을 검증하여 수업을 혁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술적 관점이 아닌 교육적 관점에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도구가 우리 아이들의 배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가? 아이들의 발달 단계와 정서에 맞는가? 기업은 기술을 만들지만 그 기술의 교육적 맥락과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은 오직 현장 교사인 우리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교사의 정체성은 재정의됩니다. 에듀테크를 소비하는 단순한 소비자에서 그 가치를 입증하는 가치 입증자로, 그리고 마침내 수업 문제를 해결하는 현장 연구자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사의 행위 주체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작성하시는 실증 보고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닙니다. 기업의 홍보 자료가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 공교육, 수업 혁신을 위한 소중한 연구 자산이라는 자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파트, 설계와 실행 단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실행 연구가 무엇일까요? 거창한 이론 연구가 아닙니다. 교사가 자신의 교육 활동을 개선하기 위해 수행하는 반성적 탐구 과정이죠. 외부 연구자가 아닌 나의 수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 스스로가 연구자가 되는 과정, 즉 계획, 실행, 관찰, 성찰의 사이클입니다. 1단계는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질문을 바꿔야 답이 보입니다. 이 AI 코스웨어가 좋은가? 라는 제품 중심 질문은 단순한 리뷰에 불과합니다. 대신 하위권 학생의 태도가 변하는가와 같이 구체적인 대상과 목표가 있는 학생 중심 질문으로 바꿔야 합니다. 실제 캐리스 우수 사례를 볼까요? 초등학교 5학년 수학 기초학력 부진 학생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 교실의 문제점은 수준 격차가 너무 커서 일제식 수업이 불가능하고 하위권 아이들이 수업 시작 5분 만에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 전략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도구로는 개인별 맞춤이 가능한 AI 수학 코스웨어를 선정하고 수업 루틴을 설계했습니다. 매 수학 수업 시작 전 10분 동안 AI 코스웨어로 지난 시간의 결손 개념을 채우고 본 수업에 들어가는 전략이죠. 이제 실행입니다.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태블릿을 주고 10분간 오늘의 추천 문제를 풀게 합니다. 이때 교사는 무엇을 할까요? 그냥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교사는 단순한 관리자가 아니라 세밀한 관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실행을 했다면 이제 데이터와 분석입니다. 우리의 감을 넘어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3단계 관찰입니다. 수업이 잘 된 것 같아요 라는 느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설을 검증할 데이터가 필요하죠. 성취도 점수나 LMS 로그 같은 정량 데이터, 그리고 관찰 일지나 인터뷰 같은 정성 데이터를 함께 수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를 어떻게 증명할까요? 단일 집단 전후 비교가 그 해답입니다. 거창한 통계 수치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에듀테크를 도입하기 전과 후 우리 반 아이들의 평균 점수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여주는 직관적인 그래프 하나. 그것이 100마디 말보다 더 강력한 살아있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해 보세요. 3월 2.1점에서 7월 4.1점으로 한눈에 봐도 수학 흥미도가 상승했음을 알 수 있죠. 이것이 바로 데이터의 힘입니다. 하지만 숫자는 결과만 보여줄 뿐 이유는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질적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점수가 왜 올랐는지 그 인과관계를 설명해 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 학생 A가 AI 튜터에게는 몰래 질문을 하더라 라는 관찰 일치처럼 말입니다. 학생 심층 인터뷰를 볼까요? 왜 계속 웃었니? 라고 물으니 학생이 대답합니다. 제가 틀려도 얘는 화를 안 내요. 여기서 우리는 AI의 비심판적 태도가 하위권 학생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주었다는 중요한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가 늘 순탄한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 파트, 성찰과 진화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피드백 루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4단계, 성찰 과정에서 이상한 데이터 패턴이 발견됩니다. 접속 시간은 20분 이상으로 매우 높은데 성취도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열심히 하는데 왜 성적이 안 오르지? 라는 의문이 생기죠. 데이터를 깊이 들여다보니 함정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아바타 꾸미기였죠. 아이들이 문제풀이가 아니라 캐릭터 아이템을 고르는데 90%의 시간을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게이미피케이션의 역설이죠. 여기서 선택의 갈림길에 섭니다. 연구를 하지 않는 일반 소비자라면 이 앱 별로네 하고 삭제해 버렸을 겁니다. 하지만 실증 전문가는 다릅니다. 도구의 문제가 아니라 규칙의 문제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전략을 수정합니다. 그래서 재계획을 합니다. 전략 1. 규칙을 변경합니다. 학습 진도율 50%를 달성해야만 아바타 상점에 들어갈 수 있게 잠금을 겁니다. 전략 2. 활동을 추가합니다. AI 문제 풀이 후 짝꿍에게 설명하는 하브루타 시간을 5분 추가하여 학습 효율을 높입니다. 기억하세요. 효과가 없다고 해서 실패가 아닙니다. 이 조건에서는 효과가 없다는 것을 밝혀낸 훌륭한 연구 성과입니다. 이를 통해 개발사에게 집중 모드 기능 추가와 같은 구체적인 기능 개선 제안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연구의 확장, 팀 기반 PLC 활동입니다. 나홀로 연구에서 우리의 연구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실증팀은 단순히 보고서를 나눠 쓰는 행정적인 팀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장 강력한 연구 공동체, 즉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팀 활동 전략 첫 번째, 교차 검증입니다. A 선생님은 아침 자습 시간에, B 선생님은 방과 후에 같은 도구를 써봅니다. 왜 A반은 성공하고 B반은 실패했나를 비교 분석하며 변인 통제를 통해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 집단 지성입니다. 기기 오류나 로그인 문제,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단톡방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노하우를 공유하고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팀의 목소리입니다. 교사 혼자 외치면 단순한 불만으로 치부될 수 있지만 데이터로 증명된 집단의 목소리는 기업을 움직이는 혁신이 됩니다. 우리가 뭉칠수록 에듀테크는 교육 현장에 맞게 더 빨리 발전할 것입니다. 테스터에서 출발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연구자를 거쳐 함께 성장하는 연구 공동체까지 우리가 걸어온 길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이제 이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으려 합니다. 우리의 치열했던 고민과 실천이 교실 문을 넘어 공교육의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